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소식 같은 게 나올 때 주가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좋은 소식, 보통 호재라고 합니다. 좋은 재료. 호재가 나왔는데, 그러면 보통 주가 지수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나왔는데, 주가는 내려가는 경우겠죠. 또는 뭐 있을까요? 나쁜 소식이 나왔는데 악재라고 하죠. 그러면 주가 지수가 내려갈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했는데 주가 지수는 오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속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가의 속성, 본질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주가 지수, 한 국가를 대표하는 주가 지수, 코스피, 코스닥, 뭐 미국에는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뭐 일본 니케이, 뭐 이런 것들 많겠죠. 이런 것들의 속성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뭐죠? 그 국가에 상장된 종목의 가격의 종합이에요. 가격의 종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은 누가 사죠?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럼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미래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 팝니다. 이분들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고,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미래를 예측해서요. 예측.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예측입니다. 결국 주가는 예측된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오르고 내려요. 지금 나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나쁜데 미래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르는 거고요. 지금 당장 아무리 좋아도 지금 막 완전 황금기, 인류의 황금기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떨어지면 더 크게 떨어지겠죠. 야, 이거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예측이 들면 크게 떨어지겠죠. 즉, 주가 지수는 예측 시장입니다. 예측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시장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걸 짚고 나서 이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나쁜 소식, 악재에 대한 반응. 이런데 사실 이 나쁜 소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좋은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좋은 예제가 사실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이 오늘이 월요일이죠. 9일.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맞죠? 오후 1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죠. 무역전쟁의 공식적인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얘기해서 이거는 뭐 별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무역전쟁은 경제 시스템에서 서로 잘하는 것들을 교류하는 것들을 막고 그 국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물건의 가격은 오르고 선택지가 작아짐으로써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라고 해서 경제학자분들께서 무역전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주가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무역전쟁은 악재다, 아주 큰 악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지수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1시에 미국 관세가 시작이 됐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 중국에 대한 관세기도 하고 이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악재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딱 시작하는 그날, 최소한 전날 막 폭락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중국, 당장 당사자인 중국 주가지수 올랐습니다. 심지어 7월 9일 월요일 오늘 올랐죠. 오늘도 올랐어요. 유럽 올랐습니다. 한국 올랐습니다. 미국 올랐습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올라서 아주 크게 반등했습니다. 무역전쟁이 시작될 거다라고 해서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이라는 건 뭘까요? 반발하여 다시 올랐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악재, 엄청난 악재가 터졌는데요. 사실 호재였던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악재인 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올랐을까요? 이게 앞서 말했던 주가지수의 속성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건 악재는 악재인데 뭐냐? 이미 예측된, 예견된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사실 이런 중대사들은요, 무역전쟁도 그렇고 금리 인상, 아니면은 어떤 주요 실적,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은요, 사실 뉴스에서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7월 6일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라고 목요일 날 발표해서 금요일 날 바로 실시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어떻죠? 막 외교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야 시작할 거야 무역전쟁, 야 회의 엄청 했어, 야 무역전쟁 하기로 했어, 나 관세 먹일 거야, 이거 막 1주 2주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은 이 악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선된 그 순간부터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하면서 사람들 쫓아내고 기업들, 자국 기업들만 보호해주겠다 발표하고 이러면서 사실 어느 정도 예측됐고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은 어떻죠? 거의 5년, 6년 동안 금리 인상할 거야, 경제지표 요만큼만 좋아지면 발표할 거야 라고 합니다. 즉 예측된 악재는요, 그게 실천되기 전까지는 영향을 악하게 미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계속된 발표와 예상이 있기 때문에 발표되는 순간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발표되는 순간 반등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예상과 예측을 해도요, 예상과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상과 예측입니다. 실현됐을 때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는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를 15%를 먹일지 20%를 먹일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50%를 먹일지, 또는 실현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실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든지, 즉 아무리 예상과 예측이 정확하려고 해도 실현과는 다릅니다. 현실과는 달라요. 즉 실현된 것과 다르다라는 그 미묘한 차이, 사실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게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현실이 되는 순간 확정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예상한 그대로네 하면 이 앞에 기간 동안 이미 그 악재는 알고 있는 만큼 선반영이 됩니다. 알고 있는 만큼. 그리고 그 아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을 때, 별반 다를 게 없네 했을 때 이미 선반영된 거에서 심하다 생각하는 만큼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 주가지수는 예측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악재 있을 거야 라고 처음 발표됐을 때 오히려 많이 흔들리고, 쭉 예측해서 이게 현실이 되면 이만큼 안 좋을 거야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딱 되면 예측된 것만큼이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러면서 올라가요. 반대로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예측된 호재 뭐가 있을까요?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호재가 보통 제일 많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으면 돼요. 예측된 호재도 선반영이 돼서 쭉 오르다가 실제로 발표가 나면 뒤늦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보통 떨어집니다. 예측된 만큼만 악재거나 호재면 그렇게 돼요.